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어서 제발 혼자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들 바라고 있지만 쉽지 않는 일이죠. 최근 들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라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느 날 아이에게 그냥 혼자 공부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어려서부터 자기주도적인 생활 습관부터 갖추어왔던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른 여건들도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문해력입니다. 혼자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말이나 글을 통해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죠. 문해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결국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한 기초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문해력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모두 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주변 교수님들을 만나면 요즘 학생들은 예전처럼 5, 600페이지짜리 문학작품을 몽땅 읽으라고 못하고 발췌해서 읽으라고 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시고요. 지난주에는 초등교육 전문가를 만났는데 초등생들도 문해력이 요즘 들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끝난 2022 수능에서 언어가 올해 최고로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는데도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가 전체적으로 올해 문해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은비 선생님, 한슬기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선생님들도 이 부분 동의하시거나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체감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혼자 길게 얘기했는데요. 혹시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서 꼭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니어도 학습에 있어서 문해력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 아이들이 숫자로만 문제가 나와 있으면 별 큰 문제 없이 혼자 쓱쓱 풀어내거든요. 숫자와 더하기 표시만 보고 바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더하기 문제인데 그게 예화를 활용한 문제로 풀어져서 나오면 아이들은 일단 잘 모르겠다고 하고 선생님을 불러요. 아이가 정말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문제를 말로 들려주면 아이들이 잘 대답하거든요. 아이들은 한글이 길게 적혀 있는 문제를 보기만 하면 읽기 자체를 겁내하고 조금은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동의해요. 제가 최근 자주 하는 말이 문제를 잘 읽어봐 이거인 것 같아요. 영어에서도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를 읽고 푸는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대답을 써놓는다거나 혹은 긴 지문의 내용에서 답을 찾아 쓰는 문제거든요. 근데 답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읽어주면 문제를 잘 푸는데 읽을 시간을 준 뒤에 문제를 풀어봐라 하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선생님과 같이 읽으면 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 문해력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는 그럼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서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을 도와주거나 또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요? 많은 학교가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독후감을 선택하는데요. 저희 학교도 그런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책을 읽는 것, 글을 많이 읽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니까요. 근데 단순히 독후감을 내주면 그게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짜증나는 활동이 될 수 있잖아요. 글쓰기를 막막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글을 쓸 때도 있지만 내용을 나타내는 만화를 그려본다든지 다음 장면을 미리 상상해서 말해보기라든지 그러한 책의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요. 조금이라도 독후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만 했을 때는 좀 힘들어하고 재미없어 했거든요. 근데 만화 그리기로 하니까 훨씬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리기를 위해서 책을 읽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도 해요. 그런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한 것은 아무래도 매일매일 책을 읽는 연습이겠지요. 근데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책 읽기 하고 맡기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맡기면 아이들은 글자를 읽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문해력은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문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책을 읽은 후 아이에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할 수 있게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문제를 부모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요. 나중에 내용의 흐름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내용은 이해했어도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에게도 좋은 연습이니까 가정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너무 어려워한다면 아까 학교에서 한다고 했던 방법인 내용을 만화 4컷으로 표현하기와 같은 그림 그리기 방법도 추천드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선택하기보다는 간단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다 이해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문해력에서는 어휘력이 중요해요. 내용을 대충 이해했을지라도 단어를 모르면 또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임은 보드게임 중에 텔레스트레이션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을 살펴보면 어휘가 적힌 카드가 있고 또 그 어휘를 그림으로 그리게 해서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보드게임을 활용하면 아이들 어휘 습득도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빠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교수님이 문해력에 대해 나눌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도 한번 문해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던 중에 EBS에서 방영한 당신의 문해력?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했었던 문해력 테스트가 있어서 저도 한번 풀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웠고 하나 틀리긴 했는데 그래도 아쉽지만 재미있는 테스트였거든요. 근데 이걸 풀면서 드는 생각은 문해력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테스트를 직접 해보니까 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읽을 수 없다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분명히 눈으로 다 읽긴 읽었는데 읽은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연습?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슬기 선생님과 함께 해봤거든요. 근데 아까 슬기 선생님도 말씀했듯이 어휘력이 문해력에서 왜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는 테스트였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문제도 있었고 단어가 어렵네 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집을 볼 땐 쉬운 내용이니까 이게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약 아이들에게 과연 문제가 어떻게 느껴질까 정말 궁금하시다면 먼저 인터넷에서 문해력 테스트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EBS에서 나왔던 거라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나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아이들의 마음이 보다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